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두 번째 강의에서 건축에 대해서 강의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건축에 대한 얘기인데 교과서는 2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6페이지가 되겠는데요. 제가 건축에 대한 얘기 한 세 가지 정도를 얘기를 하고 시작을 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자, 여러분 그 토픽별로 묶어서 공부를 하면은 도움이 잘 되는데 그 건축에 대해서는 세 가지가 어떤 거가 나오는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거기 지금 제가 그 건축 부분에서 페어로 묶어놓은 렉처는 뭐가 있냐면 나중에 한번 또 90반에서 또 풀어보실 수 있겠지만 뭐 17세기 건축 스타일, 18세기 건축 스타일, 19세기 건축 스타일의 변화 이렇게 전개되면서 어떻게 변했는지를 물어보는 건축이 있고요. 우리가 이제 여러분이 숙제로 풀어오신 거는 뭐냐면 지붕 스타일 세 가지가 나오죠. 지붕 스타일 세 가지가 나오니까 세 가지에 대해서 비교를 한단 말이에요. 비교를 하면 공통점, 차이점, 예제는 장단점 이런 거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뒤에 이제 우리가 장단점 문제 나온 걸 같이 풀게 될 건데 그렇게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뭘 만들다 보니까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해결했는가인데 예를 들면 옛날에 에펠타워 아시죠? 에펠타워는 만들 때 높게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뭐가 문제일 것 같아요? 높게 만들려니까 표면적이 늘어나는 거야. 그럼 바람의 저항을 많이 받겠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넘어질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 에펠타워를 보시긴 했죠. 사진으로 가보시지는 뭐 가실 수도 있고 안 가시는데 네이키드 프레임을 쓰죠. 뼈대만 남긴 거예요. 그래서 바람이 숭숭 지나가게끔. 그래서 결국 높게 만들려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표면적이 늘어나는 문제점이 발생해서 생각해낸 게 뭐냐면 네이키드 프레임이 되는 거죠. 그래서 표면적을 줄여서 구조물을 높게 올리는. 그러면 이건 뭐예요? 프로블럼 솔루션 전개 방식이. 알겠죠? 우리가 지금 루프 스타일은 뭐가 되는 거죠? 비교하면서 장단점으로 갈 거고, 그 다음에 건축 스타일의 변화,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되겠고, 제가 이제 또 하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저한테 그렇게 많이 물어보세요. 뭐 모아서 하면 잘 된다면서 왜 모아서 하니까 다 문제가 틀리게 나오냐. 그래서 지금 말한 김에 하나만 더 샘플로 예를 들어 드릴게요. 자, 예를 들면, 천문학으로 예를 들으려고 하는데요. 화성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화성이 나오는데 처음에 도입 부분에서 화성하고 지구를 비교해 볼까요? 이렇게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지구를 이제 비교하게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는 어떻게 돼요? 공통점 차이점으로 가요. 이거 화성하고 지구를 비교하는데 장단점 얘기하기는 좀 힘들어요. 알겠죠? 그래서 결국은 공통점 차이점으로 갈 거고 자 도입 부분에서 화성에 탐사선을 보내보자. 그럼 무슨 얘기 뒤에 할 것 같아요? 화성에 탐사선을 보냈다. 그럼 그래서 사진 찍어갖고 지구로 막 보냈다. 이런 얘기 나오겠죠?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는 거죠? 탐사선에서 사진 찍어서 보낸 걸 분석해서 뭘 알아냈는가. 파인딩 쪽으로 문제 나와. 알겠죠? 그 다음에 또, 자, 화성에 생명체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학자가 있다. 주장이 나오면 뭐가 나와야 돼요? 자, 토플 처음 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주장을 하면 에비던스가 나와야지. 뭘 근거로 주장했다. 알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일부러 똑같은 화성으로 한 거예요. 똑같은 화성이지만 지구랑 비교하겠다라는 전개 방식인지, 화성에 대해서 탐사선 보내서 연구하겠다는 건지, 그죠? 아니면 어떤 과학자가 화성에 생명체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 그거에 대한 에비던스 쪽을 얘기할 건지. 이해되시죠? 그런 식으로 똑같은 화성이지만 전개 방식에 따라서. 그러니까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건축도 뭐 비교를 하는 건지, 변화를 얘기하고자 하는 건지,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듣기가 굉장히 좋아져요. 알겠죠? 그래서 제가 어저께는 기숙사 같은 경우는 전개 방식이 뭐라고요? 기숙사는 주로 뭐가 망가진다. 프로블럼이 나오는 거고 그거에 대한 해결책이 어떻게 됐다. 그래서 그 전체 글의 구도를 보면서 우리가 어느 부분을 더 잘 들으려고 연습을 해야 되고 그런 걸 봐야 어디를 더 잘 들어야 되겠구나. 이런 걸 또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렇게 보고 그래서 지금 전개 방식이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좀 해드린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모든 렉처에 대해서 전개 방식을 보고 해야 우리가 무슨 토픽이 탁 나왔을 때 그러니까 건축이다, 천문학이다 이렇게만 듣고 예측하시면 안 돼요. 건축이다, 천문학이다 듣고 도입 부분에서 어떤 식으로 전개하겠구나라는 걸 알면 이제 뒤에 흐름을 탈 수가 있어요. 자, 그다음에 그러면 당연히 뭐가 나와요? 전개 방식과 출제 가능한 문제 유형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노테킹도 자연스럽게 가능해질 수 있다. 그죠? 그러면 앞에 부분이 공부가 안 됐는데 갑자기 노테킹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표정 보면 이래요. 이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걸 잘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렸고요. 표현을 좀 잠깐 알아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거는 제가 이제 나중에 분석을 해서 지금 알려드릴 건 아니고
문제를 지문을 들으면서 어디서 문제 나는 거 같이 확인하고 나중에 문제 정리하면서 이런 거 냈죠? 라고 이제 확인해서 같이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지금 정리하면 뭐 잘 정리가 안 될 수 있어요. 나중에 다 듣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단어 잠깐 볼게요. 루프는 지붕이고 서버브는 이제 교회 바깥쪽이고 그다음에 스켈레톤 뼈대. 우리 집의 뼈대 얘기 잠깐 나오더라고요. 그다음에 플라이우드하고 싱글 나오는데 그 뒤에 이제 설명이 나오겠지만 그죠? 이렇게 되잖아요. 만약에 집이. 그러면 이게 지금 뼈대가 있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합판을 붙여야 되겠죠, 여기다. 그죠? 근데 이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캘리포니아 쪽, 여기는 캘리포니아 쪽은 아니에요. 이쪽이 이제 그 동북부 쪽에 좀 추운 데를 지금 얘기하는 건 하는데 캘리포니아도 가보시게 되면 어떻게 될까? 대부분 나무로 집이 돼 있죠. 거긴 왜 그래요? 왜 집이 나무에 또? 지진. 벽돌집 지면 지진 나오면 다 무너지기 때문에 나무로 많이 지어요. 또 캘리포니아는. 자, 근데 여기가 이제 싱글, 플라이우드, 합판으로 되는 거고 지붕을 또 우리나라는 막 기와 같은 걸로 또 해놨잖아요. 기와로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지붕을 또 이음제로 해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싱글, 알겠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스티프가 무슨 뜻이죠? 가파른 거예요. 가파른 거. 그 다음에 뭐 스트립은 땅이고 accumulate은 뭐야? 이제 모이다, 눈이 쌓인다라는 단어 할 때 이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withstand는 견디는 건데요. 뭔가 지금 집이 뭘 견뎌줘야 돼요. 그래서 그거는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범프는 이제 이 집 중에 단점이 뭐냐면은 천정이 낮아요. 그래서 일어날 때 범프, 알겠죠? 머리를 bump my head 이런 얘기 나오죠. 부딪히는 거. ceiling, 천장. 그 다음에 룸은 이때는 방이 아니고 공간으로 쓰였기 때문에 여러분 좀 더 봐주셔야 될 거고 flat은 이제 평평하다. 자, 들으면서 그 설명을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어떤 것도 같이 해봐야 되냐면 이제 뭐가 나오는지 전개 방식 알려드렸잖아요. 그러면 흘려 듣다가 딱 잡아서 듣는 거 이거 얘기를 해볼게요. 어디를 그냥 쓱 듣다가 어디를 팍 잡아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문장을 다 긴장해서 들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쭉 듣다가 딱 잡고 쭉 듣다가 딱 잡고 이런 부분도 잠깐 설명을 드리고 오늘 당연히 하루아침에 다 되지는 않아요. 그죠? 그리고 연습을 또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문제는 풀어 오셨으니까 한번 본문을 들으면서 문제가 과연 어디서 나오고 이런 부분 들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제가 다 설명을 좀 해볼게요. 자. Listen to part of a lecture in an architecture class. 자. Today, I'd like to talk a bit about the importance of roofs when it comes to the design of buildings. 우리가 지금 이제 여러분 보통 우리가 today 다음에 도입 부분에서 답 나온다라고 알고 계시는데 도입 부분에서 되게 제너럴하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오늘 무슨 얘기를 하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감을 잡는 건 좋은데 today 다음에 적어서 문제 답을 맞추겠다고 생각하시면 안 풀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토플에는. 메인 아이디어 문제가. 그래서 오케이 무슨 얘기해? 보통 이렇게 해요. 브로드하게 얘기했다가 조금씩 스페시픽하게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들어주시는 게 좋아요. 자. Today, I'd like to talk a bit about the importance of roofs when it comes to the design of buildings. 자, when it comes to는 뭐뭐에 관한 얘기인데 design building. 그러니까 빌딩을 디자인할 때 결국 루프가 좀 중요하다는 얘기를 해보겠다는 거죠. 자. Let's take a look at common residential architecture in the United States. 자, 결국은 그 미국에서 흔한 주거 지역이 어디예요? 자. I think we're all familiar with it. Wouldn't you say? 여러분들 아마 되게 이제 익숙하실 건데 잘 아실 건데 뭐 이건 미국 사람들한테 얘기한 거니까 우리는 잘 몰라도 돼요. 우리나라 집 스타일도 잘 모르잖아요. 그죠? 뭐 알 필요 없어요. 자. Well, although we may not pay much attention to the design of our homes, 자, 우리가 보통 뭐 집을 보면서 집 디자인이 어때? 이렇게 자세하게 주의 깊게 보진 않죠. well, although we may not pay much attention to the design of our home, 그죠? 우리 홈 디자인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지는 않지만 there's definitely a relationship between the function of a structure and its style or form. 근데 이거 There's definitely a relationship 관계가 있다? between the function of a structure 구조물의 펑션, 기능과 and its style 스타일, 그 구조물의 스타일, 어떤 스타일인가? or form. or form. 자, 이 부분인데 지금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때 뒤에 들어보면 좀 알 수는 있어요. 알 수는 있는데 건축 얘기할 때 form and function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제가 살짝 미리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토픽을 접해봤냐 안 접해봤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 그냥 쉽게 설명드릴게요. 뭐 우리 디자인할 때 form과 function 얘기를 좀 해보겠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봐요. 여러분들 지금 올림픽 경기장 그죠? 어떻게 돼 있죠? 원형으로 돼 있죠. 원형으로 돼 있는데 그러면 펑션은 뭐예요? 경기장이고요. 폼은 뭐예요? 원형이죠. 호텔. 펑션은 숙소예요. 폼은 직사각형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토플 끝내고 유학 갔다 오셔가지고 억만장자가 됐다고
이제 얘기를 해볼게요. 그래가지고 그때 저도 좀 기억해 주세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이 나중에 억만장자가 돼가지고 여러분 이름으로 박물관을 짓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그러면 박물관을 지으니까 뭐가 결정됐죠? 펑션이 결정됐죠. 그러면 이제 건축하시는 분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박물관을 짓고 싶으니까 디자인을 설계를 해달라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설계할 때는 뭐가 되는 것이죠? 폼이 결정이 되죠. 박물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 죄송합니다. 펑션이 결정된 거죠. 박물관은.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폼을 이제 설계하시는 분이 원형으로 할 수도 있고 직사각형 할 수도 있고 바뀌어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뭐가 되는 거냐면 지금 우리가 그 빌딩을 디자인할 때는 폼과 펑션 관계인데 미리 잠깐 말씀을 드리면 눈이 많이 오는 지역이기 때문에 루프 스타일을 이렇게 경사가 스티프하게 했다는 거죠. 그러면 눈이 내렸을 때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가끔씩 뉴스에서 겨울에 눈 많이 오면은 비닐하우스에 눈 많이 내려서 이게 무너졌다는 얘기 본 적 있을 거예요. 그러면 안 되니까 이렇게 돼. 그러니까 이거는 폼이 되는 거죠. 근데 펑션은 어때요? 결국 눈이 쌓이지 않게끔 하는 펑션을 갖고 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자, 그런 얘기를 지금 해나가는 거예요. 자, I'd like to take a look at the style of roofs to show how their function and form are related. 쳐볼게요. I'd like to take a look at the style of roofs 자, 루프의 스타일을 보는데요. to show how their function and form are related. 뭐라고? 펑션하고 폼이 어떻게 relate 되는지 보려고 루프 스타일 좀 보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But before we get into the details, let's think about the most common type of house in the U.S. 자, 미국에서 가장 흔한 그 하우싱 스타일 한번 보겠대요. Does anybody know what it is? 그게 뭔지 아세요? 자, Yeah. Isn't it the framed house? 자, 이게 이제 framed house라고 나오는데 나중에 보기 볼 때 조심하셔야 되는 게요. 이 framed house는 그냥 미국에서 나도 몰라요. 근데 framed house는 뭐가 되는 거죠? 미국에서 그냥 흔한 건축 스타일이라고 얘기한 거죠. 근데 나중에 보기에 뭐가 오답으로 자꾸 나오면 housing frame이 나와요. 하우싱 프레임은 뭐가 되는 거죠? 집 전체 뼈대 구조를 얘기하게 되는 건데 그게 약간 달라지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집의 전체 뼈대 구조를 보는 건 아니고 루프 스타일만 비교할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런 단어가 나오니까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아, 이게 하우싱 프레임하고 순간 읽을 때 헷갈릴 수는 있어요. 나중에 제가 문제 풀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You're right. Most of the houses we see in the suburbs are first made with a wooden frame. 자, 여러분 우리가 교외 지역에서 많이 보는 집은요. Most of the houses we see in the suburbs 그죠? are first made with a wooden frame. 자, 아까 뭐라고 했죠? First made of wooden frame이니까 나무로 뼈대로 되어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잠깐 그렸었죠? 그 다음에 자, A skeleton. 자, 이 뼈대를 뭐라고 지금 보는 겁니까? 스켈레톤. 그죠? 이걸 스켈레톤 보고 And then walls and 벽하고 plywood sheets and shingles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 여기는 플라이우드니까 합판이고 싱글은 지붕 이음제라고 그랬죠? are bolted onto the frame. 자, 그러면 어떻게 다 합판이라고 보면 돼요. 다 합판이 bolted onto 볼트로 조여지는 거죠. 그다음에 프레임에. 그러니까 결국은 집을 나무 프레임으로 만들어 놓고 스켈레톤. 그다음에 어떻게 될까? 벽이든 지붕이든 다 판으로 bolted onto 하는 거죠. 다시 들어올게요. 근데 이런 부분은 지금 이 부분을 못 들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알죠? 그러나 우리가 신경 쓸 때 건축에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들을 수 있어야 되겠다. 여러분 나중에 귀를 뚫을 때도 전체 지문이 이제 안 들리는 부분이 많더라도 내가 선별적으로 어디를 들어야 될 때 야, 이런 부분은 좀 건축 들으려면 좀 들을 수 있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런 부분 우선적으로 더 먼저 이제 공략 대상을 해주시면 돼요. And then walls and plywood sheets and shingles are bolted onto the frame, 그죠? 이런 판들이 프레임에 bolted onto 된다. making the houses we are so familiar with. 그래서 결국은 뭐가 만드는 거죠? 우리한테 익숙한 집이 만들어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But I want to focus on the roof. 자, 오늘은 어디에 대해서 얘기하겠다가 루프에 대해서 하겠대요. You see, although the type of roof on a house may seem like a simple design choice, 자, 우리가 볼 때 although the type of roof on a house may 자, 여러분 그 집의 루프는요. seem like a simple design choice, 자, simple design choice 그냥 아무렇게나 막 고른 것 같기도 하죠. you'll see that they are carefully chosen designs that serve a specific function. 근데 You'll see that they are carefully chosen designs carefully chosen design이죠. that serve a specific function. 뭐 할 수 있게끔 specific function을 serve 할 수 있도록 아주 신경 써서 고른 것이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I'll talk about three different types of roof designs as examples. 자, I'll talk about three different types of roof designs as examples. 그래서 오늘은 예로서 한 3가지 정도 루프 스타일 한번 보겠다고 나오죠. Okay, first there's the Cape Cod roof. 아까 결국은 앞에 today 다음 한 줄만 들어가지고는 잘 모르죠. 거기서 브로드하게 한번 갖고 폼 앤 펑션 얘기 잠깐 하고 오늘 지금
요 세 가지 타입을 보겠다고 했으니까 이제 비교할 가능성이 굉장히 지금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렉처를 들으실 때 도입 부분에서 그러니까 본론으로 들어가는 것이 뒤로 나갈수록 바로 오늘 뭐 해야겠다고 얘기하지 않고 앞에 전체적인 얘기 하다가 딱 들어갈수록 우리한테 좀 느낌이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는 이 부분이 중요하겠고요. 자, Has anyone heard of it? 자 이제 들어가 볼게요. 자, Hey, that's the kind of house my parents live in. 딱 이제 보여주시니까 부모님께서 사는 집이 그렇대요. I remember them saying something about living in a Cape Cod. 자, 근데 결국은 remember them. 그 부모님들이 뭐라고 얘기하셨던 기억이 난다. I remember them 자, remember them saying saying something about living in a Cape Cod. 케이프 코드에 살았다라고 얘기하신 기억이 난다. I always found it odd that 자, I always find it odd. ODD가 뭐야? 이상하다는 거예요. I always found it odd that they said that 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좀 이상하더라. because my parents don't live anywhere near Cape Cod. 자, 결국은 자, Because my parents don't live anywhere near Cape Cod. 여기서 잠깐 봐드릴 게 있어요. Near Cape Cod는요, Cape Cod 근처 어디에서도 부모님이 사신 적이 없대요. 근데 Cape Cod에서 산다고 얘기하는 게 좀 어다다고 얘기하는 게 우리로서는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이거는 Cape Cod니까 집이에요. 집 스타일. 근데 이거는 뭐가 되는 겁니까? 지명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뭐 지명을 다 알 수는 없죠. 그래서 결국은 이거는 못 알아들어도 큰 문제는 없는데 어쨌든 그 내용상 그렇다는 얘기가 되고요. 옛날에 영화 볼 때 제가 어떤 공부 잘하는 학생이 고등학생이 이제 그 대학을 가야 되는데 처음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너 하버드 갈 수 있는 성적이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한 15분 후에 다시 선생님하고 만나서 얘기하는데 너 케임브리지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헷갈리는 부분이 뭘 것 같아요? 아니 얘는 지금 영국으로 간다는 거예요. 미국으로 간다는 되게 헷갈리는 거죠. 나중에 이제 이렇게 영화를 쭉 보다 보니까 결국은 그 하버드 유니버시티가 있는 그 뭐가 되는 거죠? 그 하버드 스퀘어 거기가 결국은 지명이 또 캠브리지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같은 걸 얘기한 건데 결국 어떻게 될까? 이제 들을 때는 영국으로 간다는 거야, 미국으로 간다는 거야. 헷갈릴 수가 있다는 얘기죠. 여기서는 이제 이 학생도 결국은 집 스타일 이름이 케이프 커드인데 케이프 커드라는 지명을 얘는 알고 있는 거죠. 근데 거기 근처는 살 줄 아는데 왜 케이프 커드 하우스에 산다, 케이프 커드에 산다고 하는지 좀 들을 때 좀 어다하다. 이건데 일단 그거는 떠나서요. 지금부터 쫙 들려드릴 테니까 포인트 잡아보세요. You bring up a good point. 자. Cape Cod is located in the northeast of the United States. For those of you who don't know where Cape Cod actually is, it's a peninsula, a narrow strip of land with three sides touching the water in Massachusetts. Many of the first houses built in the region during the 1600s were built in this particular style, and the name of the place became the name of the style. 자, 여기까지를 지금 이제 듣고 설명을 드릴 거예요. 여기 노란색까지 지금 들은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이 들으신 부분들은 여기서부터 했어요. 자, 제가 지금 이제 어떻게 될까? 쭉 듣다가 포인트 이걸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잘 들어보세요. 일단 해석을 좀 해드릴게요. 자. Anyway, Cape Cod is located in the northeast of it. Hey, You bring up a good point. 들어보세요. Cape Cod is located in the northeast of the United States. 자, 이제 노스이스트니까 이제 북동북 쪽이라고 동북부 정도 보시면 되는데 For those of you who don't know where Cape Cod actually is,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 케이프 커드가 어딘지 잘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it's a peninsula, 페닌슐라 뭐예요? 반도죠, 반도. a narrow strip of land 자, narrow strip of land인데요. 제가 그림 보여드릴게요. 여기요. 이렇게 narrow strip. 자, a narrow strip of land with three sides touching the water 자, three sides가 어때요? three sides가 어떻게 됩니까? touching the water. 이해됐죠? in Massachusetts. 자, 매사추세츠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자, Many of the first houses built in the region during the 1600s were built. 자, Many of the first houses built in the region during the 1600s 1600년도에요. 많은 집들이 지어졌죠, 거기서. were built in this particular style, 자, 1600년도에 이 특정 스타일로 거기서 많이 지어진 거야. and the name of the place became the name of the style. 자, And the name of the place became the name of the style. And the name of the place became the name of the style. 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name of the place, 장소의 이름이 became the name of the style이 됐다는 거죠. 거기 그 집의 이름이 뭐 때문에 됐다는 거예요? 그 지명 이름을 땄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자, 여기 잠깐 볼게요. 그러면은 토플에서 이 문제가 나왔는데 나중에 답을 하면 확인하겠지만 여기에 답이 오리진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토플 시험 많이 보고 했더니 아트라든지 이런 건축이라든지 어떤 게 많이 나면 또 악기도 그랬어요. 결국은 이거 얘기할 때 이름이 어떻게 붙었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름이 어떻게 붙었는지를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럼 저는 여러분 스크립에다가 잠깐만요.
스크랩에다 막 쓰는 거 일단은 잠깐 놔두시고요. 공부를 하실 때 이제 나중에는 공부를 이제 하시잖아요. 그럼 제가 설명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문제를 풀고 나중에 다 공부한 다음에 여기에 문제가 지금 나온 거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이 집의 이름이 어떻게 붙었는지 물어봤다 쓰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 다음에 나중에 여기다 뭐야? 뭐 집의 장점을 물어봤다. 이렇게 써놓으시면 나중에 제가 이제 수업을 다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걸 왜 물어봤는지 뭘 물어봤는지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오른쪽에다가 뭘 물어봤다고 쓰면 이제 기록이 되는 거예요. 문제 옆에. 알겠죠? 뭘 기록하고 나중에는 건축끼리 묶어서 보면 어떻게 될까요? 기록이 다 돼 있죠. 뭘 물어봤다고.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될까요? 아하, 건축에서는 이런 것들을 물어봤구나 하고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알겠죠? 이게 왜 지금 중요한 거냐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막 몇십 개의 지문을 공부를 하고 시험장을 가셔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공부는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시험이 이제 임박하니까 다급한데 결국은 그러면 건축에서 뭐가 나오는가 알아보고 싶든지 건축이 약하면 예를 들면 알겠죠? 아니면 건축에서 뭘 틀렸는지 알아보고 싶다. 이렇게 됐을 때는 금방 보면 어떻게 될까요? 아, 건축에서 뭘 물어봤네. 금방 보이고 틀렸으면 근데 난 뭘 틀렸네. 뭘 조심해야 되겠네. 이런 게 나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기록을 잘 해놓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근데 저는 여러분이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수업을 진행을 해드릴 테니까. 근데 지금 말씀드리는 2번 문제는 뭐라고요? Name Origin. 알겠죠? 이름이 어떻게 붙었는데 나중에 제가 페인팅 할 때 또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붙었을 때 한번 보게 되는 거고 여러분들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오는 것까지 확인을 좀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또 이거 있어요. 그 다음에 요것도 잠깐 볼게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답을 들을 때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앞에서 지명 얘기한다는 느낌만 있으면 되죠. 아까 제가 뭐 좁은 땅덩어리가 있는데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이런 건 사실 필요 없고요. 지명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근데 딱 들으면서 아, 그 지명이 어떤 스타일의 이름이 됐다고 이 부분을 들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들려주기는 했지만 막 이런 부분에서 너무 막 귀를 뚫고 있거나 그럴 필요는 별로 없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그냥 설명이 나온 거고 지명이라는 것만 알면 되네. 그럼 읽어봐도 돼요. 읽어보고 한번 들어보고 이렇게 설명하는구나. 근데 정작 잡아야 될 부분은 뭐라고요? 어떻게 이름이 붙었는지는 딱 잡아줘야 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그거를 연습을 좀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한번 들어볼게요. Anyway, is anyone from the Northeast? How's the weather there? Freezing in the winter. It's windy on the coast and the snow. 자, 거기 추워요. That's right. So let's take a look at the diagram and see what kind of function this style of roof serves. 자, 시죠. And see what kind of function this style of roof serves. 자, 제가 계속 반복해 드릴 거거든요. 외우실 수 있도록. 자, 펑션이에요. 제가 어저께 문제 유형 소개를 잠깐 했었었는데 그중에 뭐를 기억하라고 말씀드렸냐면 장비 같은 거가 나오면 기능을 물어볼 수 있다고 했죠. 잠깐 얘기했었어요. 근데 결국은 지붕도 어떤 기능을 하는지 좀 물어볼 수가 있으니까 결국은 펑션 하는 부분은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만약에 여러분이 건축에 대해서 조금 들어보신 적이 있어서 폼 앤 펑션 관계에 대한 얘기를 하면 어떤 모양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를 당연히 얘기할 거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듣다 보면 어떻게 돼요? 앞으로 다른 렉처에서도 결국 어떻게 돼요? 기능에 대한 얘기를 하겠다 하면 잘 들어주시기 바래요. 그게 무슨 기능을 하는지 기능 쪽에서 문제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자, 여러분, 자, 그렇죠. 만약에 우리 뭐 FTA 뭐 이런 것도 많이 했는데 관세 뭐 이런 거 나오면 뭐 역시 관세의 기능이 뭐냐? 알겠죠? 그런 얘기를 또 할 수밖에 없어요. 자, Take a look at the steep angle of the roof and notice how low it is to the ground. 자, 여기도 들어볼게요. Take a look at the steep angle of the roof 자, 결국은 루프가 스티프 앵글이니까 어떻게 경사가 가파르다는 얘기죠. and notice how low it is to the ground. 자, 이건 뭐 low to the ground은 무슨 얘기냐면요. 이게 경사가 이제 가파른 거죠. 루프가. 그 다음에 땅을 볼 때 여기까지 됐을 때 여기 봐요. 이게 low to the ground. 지붕이 땅 쪽에 많이 내려와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그 다음에 요거는 경사가 급하다. 자, 스티프 지금 외울까요? 자, The steep angle helps keep off the snow that can accumulate during the winter. 자, 음익으로 한 두 개로 끊을 건데요. The steep angle helps keep off the snow. 자, 여기서 지금 보실 게 있어요. 만약에 이런 게 안 들렸다. 그럼 쉐도잉 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steep angle이 되는데요. 자, helps keep off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keep off the snow가 되는 건데요. 어떤 snow입니까? They can accumulate. 결국 어떻게 쌓이는 거죠. during the winter.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자, 쉐도잉 할 때 이게 안 들렸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읽을 때 그냥 음익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스피킹 하듯이 steep angle 도와준다 helps 뭐를 keep off the snow 하는 거를. 근데 그 snow가 어떤 거 할 수 있어요? They can accumulate during the winter. 알겠죠? 읽어서 음익으로 이해하시고 이제 안 보고 얘기해보려고 노력하시는 건데 그다음 하나 더 해볼게요. That can accumulate during the winter. 자, 그다음 볼게요. 자, You know how heavy snow can get when it's packed. 자 결국은 눈이 pack 쌓이면 되게 무겁겠죠.
It's low to the ground because the compact structure will also help the house withstand the strong winds from the ocean. 여기도 좀 들어볼게요. It's low to the ground 자, low to the ground. because the compact structure 자, compact structure는요. will also help the house withstand the strong winds from the ocean. 자, compact structure가 뭐 한다는 얘기 잠깐 들어볼게요. Structure will 다시요. 자, structure will also help the house withstand 여기 있죠. compact structure help the house withstand죠. withstand는 뭐야? 견딘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지금 보니까 compact structure will also help the house withstand strong wind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이제 compact structure로 만든 건 뭐냐면요. 그 뒤에도 나오지만, 자, 그럼 볼게요. 구조가 같죠? 지금 compact structure help the house withstand strong wind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들을 수 있도록 연습을 하시고요. 제가 펑션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향수를 만들 때 맨 마지막에 집어넣는 성분이 뭐냐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알코올을 집어넣는데 알코올을 이렇게 얘기해요. Alcohol makes perfume evaporate more quickly. 이해되셨나요? 집어넣으면 이게 휘발성이 있으니까 빨리 증발되면서 향이 나겠죠. So alcohol makes perfume evaporate more quickly. 이게 딱 한 줄인데 뭐가 나면 알코올의 펑션이 뭐냐 이렇게 물어봐요. 여러분이 들을 때 아까처럼 뭐라고요? 알코올의 기능은 이렇게 잘 얘기 안 해준다는 거예요. 알겠죠? 기능이라고 얘기해 줄 수도 있겠지만 딱 빼고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할 수 있고 결국은 여기 뭐라고요? compact structure나 뭐가 되는 겁니까? steep angle의 기능이 뭐냐고 물어볼 수 있겠죠? 그때 요거가 빠지더라도 여러분들이 여기서 기능이라고 느낄 수 있어야 되고 아까처럼 그래서 저는 help, make, provide, enable 이런 동사들이 기능 얘기할 때 많이 쓰인다는 걸 또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역시 며칠 뒤에 몇 강의 뒤에 여러분들한테 역시 help라든지 이런 게 나오면서 기능을 설명하는 문장을 또 들려드릴 거예요. 알겠죠? 자, 제가 이렇게 하면 잘 안 돼요. 자, help 동사로 뭐 문제로 많이 나와요. 잡으세요. 못 잡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렇게 help에서 문제 나오는 걸 보면 잡을 수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해드릴 거예요. 자, strong winds from the ocean. 자, 그다음에 이제 문제도 풀어볼게요. Now, this is great for houses out in the open. 자, 여러분 이게 왜냐면 out in the open. This is great for houses out in the open. 자, this is great for houses out in the open. 자, out in the open은 뭐냐면 여러분 미국은 땅이 넓잖아요. 땅이 넓으니까 고속도로를 타고 가다 보면 운전하다 보면 이런 게 지평선까지 일직선이에요. 산이 없는 지역은요 지평선까지 쫙 일직선이에요. 그럼 만약에 out in the open이죠. 그런 지역에 집을 졌다고 그러면 어때요? 바람이 불겠죠? 바람 불면 그냥 우리 집에서 다 받아야 되는데 이거를 높게 지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확 넘어가겠죠. 알죠? 그래서 그런 거 봐주시면 되겠고 여러분들 우리 그 제주도에 혹시 놀러가 보시면 그 제주도에 이렇게 이제 민속촌 같은데 보면 초가집에 이렇게 있고 돌멩이 같은 거를 이렇게 위에다가 얹어놓은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럼 그 돌멩이 펑션이 뭘까요? 그 저기 뭐 이것도 뭐 help the house withstand the strong wind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 자, But anyone see a limitation to this design? 여러분 리미테이션은 단어 아실 것 같은데 무슨 얘기할 것 같아요? But anyone see a limitation to this design? 근데 이 디자인에 리미테이션이 있나요? 라는 얘기니까 지금부터 무슨 얘기한다? 단점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서 뭐 장점이나 기능 이런 얘기를 했다면 뒤에는 이제 단점 얘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Well, it seems kind of inefficient. 자 뭔가 지금 inefficient 하다는 얘기니까 단점 안 좋은 거 얘기할 것 같아요. I mean, my room was on the second floor, but I used to bump my head on the ceiling all the time. 자, 자기 2층에 방이 있었는데 But I used to bump my head on the ceiling 자, bump my head onto ceiling. 어떻게 되니까 천장에 계속 범프를 부딪혔다는 얘기죠. all the time. Exactly. 자, See how the steep angle of the roof gives little room to stand? 여러분 이거는 See how the steep angle of the roof gives little room to stand? 결국 어떻게 될까? little room. 이때 room은 뭡니까? 공간이에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steep 앵글이 뭐가 되는 거죠? 공간이 별로 없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 여기서 노테킹 하시면 자, 이제부터 유형을 제가 조금씩 알려드릴 거니까 결국은 여러분 limitation, disadvantage 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룸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이건 방이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알죠? 그래서 결국은 아니면은 이 정도만 써놓으셔도 아, 뭔가 지금 문제가 있었구나라는 얘기죠. 근데 이건 어떤 거예요? Cape Cod죠. 왜냐면 이제 그런 부분 봐주시면 되겠고요. 또 볼게요. In order to get a little more ceiling space, we can use a gambrel roof. 자, 근데 만약에 ceiling space가 필요하면 어떻게 될까? gambrel roof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Let's take a look at a diagram. 자, 그림 잠깐 보여드릴게요. The gambrel roof doesn't just have one slope like the Cape Cod roof does. 자, Cape Cod처럼 말고 one slope가 아니죠. No, it has two different sections with different slopes. 자, two different section이야. 자,
At the very top section, the roof has a fairly flat 자, fairly flat이니까 그나마 평평하죠. angle. While the second part of the roof, the part that goes down to the first floor line, that has a very steep slope. 이해됐죠? 그럼 봐요. 지금 케이프 커드는 이렇게 됐다는 거죠, 지금. 그죠? 그러면 여기가 지금 공간이 좁아지니까 막 부딪히는 거예요. 근데 한번 꺾어줌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공간이 이제 넓어진다는 얘기인데, 뭐 이거를 경사를 잘 이해를 못했다 치더라도, Well, the advantage to the gambrel roof should be obvious. There's much more room on the second floor. 자, 여기 볼게요. Well, the advantage to the gambrel roof should be obvious. 자, 그러면 이 gambrel roof의 장점은 분명하다. There's much more room on the second floor. 그래서 much more room on the second floor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노테킹 할 때도 어떻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gambrel roof니까 다 적을 수는 없고 이거의 뭐야? 장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룸이 많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건데 여러분이 나중에 문제 풀 때 조심해야 되겠죠. 여기에 룸은 무슨 뜻입니까? much more room은 공간이 넓다는 뜻이죠. 근데 보기에 오답이 뭐가냐면 many rooms가 나왔어요. 그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gambrel roof 장점 들었어. 노테킹 했어. 룸 나와서 탁 적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거 탁 쓰시는 순간 맞췄다고 확신을 하게 되죠. 굉장히 기분 좋게 시험을 보세요. 점수 받아보면 점수가 안 나와요. 선생님 이번 걱정돼요. 만점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18점.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내가 되게 많이 알아들었는데 결국은 점수가 안 나온다. 그러면 뭐에 대해서 많이 걸리고 있다? 오답에 대해서 걸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그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오답에 대한 연구를 되게 철저하게 많이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1단계는 뭐야? 무슨 토픽에서 뭐 나오냐? 1단계. 알겠죠? 그러면 어떤 단어도 외워야 되냐? 어디를 들어야 되냐? 이게 다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뭐야? 들은 것 같은데 틀렸을 때는 뭐에 대한 분석? 오답 분석이 되게 철저하게 들어간다. 알겠죠? 그렇게 해드릴게요. 자, 가볼게요. So a person can stand up straight. 일단 두 번째 집은 뭐가 되는 것입니까? 결국은 사람들이 조금 쓸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Finally, 자 이제 거의 끝났어요. Finally. 자, there's a type of roof based on form more than function. 자, Now, I don't mean that it's useless, but what I mean is sometimes the form becomes the function. 자, 볼게요. 자, Let's take a look at lean-to roofs. 자 일단은 lean to roof인데 여러분 노테킹 하신다면 만약에 이제 구별을 해야 되니까 케이프 커드는 그냥 C, gambrel roof는 어떻게 될까요? 그냥 GR 이렇게 쓰셔도 되겠고요. lean to니까 어떻게 될까? L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 왜냐하면 보통 구별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게 앞에가 스펠링이 똑같으면 뒤 단어까지 뭐 lean to 한데 앞에가 뭐 또 L로 시작하는 게 있으면 lean to니까 LT 이해되시죠? 그런 식으로만 적어 놓으시면 충분히 돼요. 존 스미스를 적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JS 쓰시면 돼요. 알겠죠? 자, A lean-to house has 2 stories in front. 근데 이 린트 하우스는 그림이 사진이 좀 마음에 드는 게 없어서 그냥 제가 그렸어요. 알겠죠? 근데 프런트는 2층이에요. 2층. 자, but only 1 story in back. 뒤쪽은 원스토리 1층이에요. Let's take a look at a diagram. There's a long sloping roof from front to back connecting the first and second floor.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루프가 커넥팅을 하고 있죠. 자, So there's not as much space to walk around as with a gambrel roof house. 그 다음에 제가 이런 거 있어요. 이제 들을 때 이게 있어요. 안 들리는 문장이 나타나면 쉐도잉을 해서 이제 같이 귀를 뚫자고 말씀을 드리는데 안 들리는 문장을 쉐도잉 할 때 한 번쯤 생각하는 게 뭐예요? 왜 안 들렸는가? 그거 생각해서 연습을 하셔야 되겠죠. 단어냐 발음이냐, 그죠? 근데 이것도 보시게 되면 There's not as much space to walk around. 그러니까 걸어다닐 공간이 없죠. 뭐만큼? As with the gambrel roof house만큼.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거 안 들렸다면 지금 뭐가 안 들리는 거죠? SS 비교구문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에도 SS 비교구문을 들을 수 있도록 자, 한번 들어볼게요. So there's not as much space to walk around as with a gambrel roof house. So there's not as much space to 자, but there's not as much space. 그죠? 어떤 스페이스야? walk around To walk around 할 수 있는 스페이스가 없어요. Not as much니까 as with a gambrel roof house. 뭐만큼? As with gambrel roof house만큼. 알겠죠? 그래서 SS 비교. 근데 오늘 섀도잉 몇 번 했다고 해서 다 뚫리진 않죠? 근데 중요한 건 뭐라고요? 나 SS 비교 구문을 뚫을 거야. 근데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SS 비교 구문 가끔씩 답으로 나와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좀 들어주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But the main advantage of the lean-to roof. 자 여기 볼게요. But the main advantage of the lean-to roof.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메인 어드밴티지가 나오는 거니까
is that it allows you to have a number of windows on the roof. 자, lean to roof이죠. 여기에 advantage는 이렇게 해주는 이유는 뭐예요? 나중에 여러분들 이런 호소를 많이 하세요. 시험장 갔을 때 막 적어요. 그래가지고 막 문제가 나올 것 같아서 막 적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보니까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막 적혀 있잖아요. 나왔네? 어디 있더라? 막 보고 있다가 시간이 모자라니까 에이씨 버리고 막 그냥 풀어요. 그러지 말고 여러분들이 이제 막 지금 적는 게 중요한 건 아니고 제가 샘플을 조금씩 훈련을 이제 시켜드리는데 장점이다 그럼 여러분이 정하시면 돼요. 장점이니까 어드밴티지면 어떻게 될까요? A로 쓰시고 나는 그게 싫다. 한글이 좋다. 그러면 뭐 이렇게 하시든지 알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단점이 단점 이렇게 쓰셔도 상관은 없는데 어쨌든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노테킹도 한글로 할까요? 영어로 할까요? 이런 얘기 많이 물어보시는데 한글로 하는 게 더 편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긴 한데요. 한글보다는 영어가 나아요.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나중에 통합형을 하시려면 그죠? 그때 한글로 써놓으시면 다시 영어로 바꿔야 돼요. 그냥 기왕 하시는 김에 힘들어도 영어로 하시는 게 좀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는데 그거는 한글이나 영어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근데 저는 가급적이면 영어로 연습하시는 게 나중에 통합형에도 좋습니다. 자, There's really not that much function 자 보세요. other than the, 장점이 뭐예요? but the main advantage of the lean-to roof is that it allows you to have a number of windows on the roof. There's really not that much function other than the fact that you get a lot of light. 다른 펑션은 없어요. 뭐 제외하고는? 그렇죠. 그럼 이거 가자. 이 포인트. 이 문제를 나중에 풀게요. But it's a different type of roof that suits a different taste. 근데 여기서 조심할 게 뭐냐면요. 여기서 딱 들었을 때 그 lot of windows 여기서 딱 듣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이거예요. 그럼 나중에 lean to house에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뭘 인포할 수 있냐 이렇게 나왔거든요. 문제 좀 이따가 이제 풀겠지만 그러면 여러분들이 창문이 많다는 것까지만 들어버리면 어떤 오답이 딱 있냐면요. 창문이 많으니까 beautiful scenery를 즐긴다. 그 아름다운 광경들을 많이 즐기는 걸 좋아한다라고 오답이 있어요. 그건 아니고 결국은 창문이 많아서 뭐라고요? 유일한 장점은 빛이 많이 들어오는 거다. 그러면 여기서 인포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직접 언급이 안 됐지만 실내가 밝은 걸 원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건 확실하잖아요. 윈도우, get a lot of light. 근데 여기서 윈도우 해놓고 시너리로 갈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까? 그거 좀 조심하시고 좀 이따 제가 한번 볼게요. 자, 마무리. 자. Form following function is something we always talk about and consider. 자, 여러분 우리 이제 form following function, form and function이 뭔지 얘기 조금 아시겠죠? 자, The design of a building should be based on the needs of the people who use it. one more time. The design of a building should be based 자, 결국은 design of building은 should be based. 뭘 근거로 해야만 한다? on the needs of the people who use it. 그걸 사용하는 사람들의 needs, 뭘 필요로 하는가를 근거로 해야 된다. So architects always have to think about the people who will actually be living in the house. 그죠? 결국은 아키텍은 뭐 하는 것입니까? 아키텍은 건축가들은 그걸 사용하는 사람들을 꼭 생각해서 디자인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architects always have to think about이니까 require만 잡아놓은 거예요. 반드시 그걸 쓰는 사람들을 고려해서 디자인을 해야 된다. 이해되셨죠? 저기요. Even if it is something as simple as choosing what type of roof to build. 결국은 어떻게요? 간단하게 선택하면 될 것 같이 보이긴 하지만 결국은 그걸 사용하는 사람들을 고려해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죠. 자, 그러면은 정리 한번 해볼게요. 메인 아이들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잠깐 볼게요. 요거 조심하시라고요. Housing frames. 이건 뭐야? 집 전체 뼈대 구조를 얘기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아까 framed house가 나오니까 거기서 약간 헷갈리라고 지금 디자인 해본 거예요. 오답을 또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housing frames도 문제가 있지만 그걸 어떻게 만드는 최상의 방법 이런 만드는 방법은 얘기하지 않았죠. 모양에 대한 기능만 비교하고 있다. 그 다음에 material, 어떤 재료에 대한 얘기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조심하시고 정답은 D가 되겠고요. 자, 2번 문제 잠깐 보시게 되면 결국은 케이프 코드에 지어진 집들에 대해서 왜 멘션한 겁니까? 라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결국은 문제를 보는 순간 어떤 느낌이 들어야 돼요? 용어 기원에서 문제를 냈구나라고 느낌이 오셔야 돼요. 케이프 코드에 대해서 물어본 게 아니고 케이프 코드라는 지명에서 지어진 집들은 왜 멘션한 겁니까? 알겠죠? 그러면 바로 뭐가 나와요? 이게 보인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그건 알아놓으시면 되겠고 그 나머지는 결국은 뭐 modern house 디자인에 대한 이해도 아니었고 그 다음에 impractical 뭐 과거에는 실용적이지가 않았다 house frame 이런 얘기도 아니었죠. 보는 순간 바로 오리진의 느낌이 있다는 거 보시고 제가 나중에 뭐라고요? 페인팅에서도 이름이 어떻게 붙었는지 알겠죠? 그런 것들 많이 나오니까 기억을 좀 해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3번 장점이죠. Gambrel roof의 장점은 뭐였습니까? 이렇게 꺾었으니까 결국 어떻게 될까요? Much more room. 그래서
more space, paraphrase. 알겠죠? 그 다음에 요거 쓸 수 있도록 딱 디자인했죠. 틀리신 분들은 아마 이렇게 정확하게 지금 간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수업을 할 때 여러분들하고 이제 막 하는 게 몇 번 몇 번 틀렸어요? 3번이요. 그럼 막 B 쓰셨죠? 그럼 걸려요. 그죠? 그게 다 디자인된 오답으로 이제 간다는 얘기고, 실제 시험에서는 이런 보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알겠죠? 근데 저는 이제 책을 쓸 때 다 틀리게 하면은 공부를 안 할 거 아니에요. 아씨, 다 틀려, 안 해. 이럴까봐 이제 보여드려요, 분명히. 근데 들으면 맞추는 것도 있지만 듣고도 틀릴 수 있는 문제도 많이 디자인해 놓아서 같이 공부해봐요. 자, 그 정도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자, 4번 문제도 잠깐 보시게 되면요, 디스어드밴티지 나오죠. 결국은 K 커드의 단점은 뭐였습니까? 결국은 이제 저거 되는데, 여러분 이런 거 조심해요. 이제 여기서 조금 더 오답을 더 디자인해 보면 어떤 게 될 수가 있냐면요. 자, 봐요. 케이프 커드하고 갬블러 루프하고 린트하우스가 나왔잖아요. 그 장단점 비교해 줬잖아요. 그러면 케이프 커드의 단점 이렇게 물어보면 어떤 걸로 오답을 채워야 될까요? 집 이름을 쓰지 않고 나머지 보기는 린트하우스나 갬블러 루프의 단점을 보기로 주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 구별을 하시면서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노테킹을 먼저 막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결국은 집 세 가지 스타일에 대해서 장단점 비교해놓고 세 번째 집의 장점을 물어보면, 그죠? 첫 번째 집이나 두 번째 집의 장점도 보기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장점이 중요할 것 같으니까 막 적어놓으시면 어떻게 될까요? 시험장 가면 어떻게 될까요? 적어놓은 보기가 보기에 다 있어요. 그럼 이렇게 돼요, 여러분들. 제가 제안해 볼게요. 들었어. 문제 풀라. 이제 나왔어. 계속 보고 있는 거야. 왜? 들은 거 보기 다 있잖아. 알겠죠?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연습을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그 5번 문제 잡아요. 사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것도 결국은 출제자가 저긴 하지만 일단 출제자를 분석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는 지금 어디로 간 거죠? 결국은 린트하우스의 장점은 창문이 많다. 창문이 많아서 get a lot of light. 여기서 문제를 낸 거죠. 그럼 봐봐요. 이거 장점에서 문제 낸 건 맞죠? 직접 언급돼요. 그 다음에 이 오답도 제가 설명을 드렸죠. 추측을 하게 되는데, 근데 왜 이런 문제를 ETS가 좋아할까요? 이렇게 문제를 내는 거를. 자, 여러분, 이런 식으로 장점이 뭐냐, 단점이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뭘 파악하게 돼요? 출제 포인트를 금방 파악하게 되죠. 근데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게 되면 결국 학생들이 직접이 언급이 안 됐기 때문에 결국 뭐가 되는 거죠? 뭘 물어보는지 파악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인플라이나 인포 문제들이 많이 나와요, 시험에는. 그리고 난이도가 높은 문제로 책정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봐주시면 돼요. 어저께는 어저께가 아니고 지난 시간에는 어떤 걸로 했었죠? 기숙사 같은 데서도 결국은 친구가 기숙사 고칠 때까지는, 히터 고칠 때까지는 며칠 머무를 수도 있다. 그래서 인포하는 문제도 또 있었죠. 바로 전 강의였기 때문에 아마 기억이 나실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런 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A는 뭐가 되는 거죠? wide space, stand up and walk around. 이거는 뭐의 특징이었어요? 장점이었어요? gamble, roof. 이런 식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게 잘 잡아주시면 되고. 자, 6번 문제는 지금 보시게 되면 아까 requirement이라고 했죠? 결국은 건축을 설계를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그걸 사용하는 사람들의 needs, 어떤 게 필요한지를 고려해서 설계를 하셔야 됩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결국은 reflect, 그죠? 거주인들이 뭘 필요하는지, 디자이닝 하우스 할 때는 뭘 필요하는지를 반영을 해서 디자인을 해야 된다는 얘기니까 requirement 문제. 알겠죠?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이런 이유들 때문에 지금 오답이 되는 거니까 확인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한번 정리해 볼게요. 메인 아이디어는 전체 지붕 스타일의 차이 이렇게 얘기가 나온 것이고, 두 번째는 건축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이름이 어떻게 붙었는지, 고유명사 이름이 어떻게 붙게 되는지, 네임 오리진. 알겠죠? 꼭 기억하시고, 그런 건 좋은 게 꼭 건축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 다른 토픽에서 나오니까 잘 알아놓으시면 유용하게 쓰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아까 3번은 어땠어요? 장점, 4번은 단점, 그 다음에 5번도 결국은 인포로 물어봤지만 린투하우스의 장점인 거 알 수가, 장점에서 문제 내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다음에 6번은 건축가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설계를 해야만 하는지 requirement. 알겠죠? 그러면 3문제 정도가 건축물의 장단점에서 문제가 나왔다고 보이는 것이죠. 알겠죠? 그리고 당연히 여러분 봐요. 옛날에 시티 플래닝도 나왔어요. 시티 플래닝도 지금 사는 사람들이 어떤 걸 필요하는지를 고려해서 디자인해라. 근데 시티 플래닝은 쇼핑몰 같은 거 디자인할 때는 뭐라고요? 소비자들이 결국은 대중교통하고 가까운 곳에다가 쇼핑몰 디자인해라. 그 다음에 쇼핑할 때 동선을 최대한 짧게 해줘라. 그렇죠? 그런 얘기 해야 되겠죠?
역시 어떤 걸 고려해서 쇼핑몰을 설계하는지, 알겠죠? 이런 부분도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정리에 들어가시면 토픽별로 뭐가 나오는지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해되셨죠? 이해되셨고 다음 강의에서 제가 또 다른 지문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